사라 바론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로봇 드림. 칸 영화제 특별 상영 부문에서 공개되고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오르는 등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시간 40분간 대사 한마디 없이 진행되는 본작의 이야기에는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거대한 도시 맨해튼에서 늘상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도그가 반려 로봇을 구매하며 시작합니다. 배달기사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로봇을 조립하고 작동시키자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처럼 이 세상에 눈을 뜬 로봇. 녀석은 제법 훌륭한 친구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딘가 불안불안한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새롭게만 느껴지는 듯하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 혹은 가장 특별한 주인과 로봇의 관계.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외로움과 불안전함을 채워줍니다. 예컨대 도그는 로봇 덕분에 센트럴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함께 해변가로 떠나기도 해요. 그런 도그의 표정은 행복 100% 그 자체죠. 반대로 로봇의 경우에는 도구 덕분에 세상을 조금씩 배워가요. 음악을 즐기는 방법, 춤추는 방법,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수영을 배우며 손을 잡는 힘을 조절하기 시작하죠.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이들의 관계는 서로를 보완하던 둘이 분리됨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도구와 즐겁게 수영을 즐겼던 로봇이 녹이 슬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든요. 로봇은 스스로를 전혀 움직일 수 없고, 그런 로봇을 옮기거나 고치려는 도구의 눈물겨운 시도들은 해수욕장의 폐장과 함께 저지돼요. 행복과 따뜻함으로 가득할 것 같던 본작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둘의 관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도구와 로봇이 다시 만날 그날, 6월 1일만을 기다리며 둘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상실한 두 캐릭터는 외로움을 토대로 한 시련을 겪어요. 해변에 홀로 남겨진 로봇은 다른 이의 호의를 꿈꾸지만 자신의 다리를 잘라내버리고 도움을 외면하는 현실을 마주해요. 친구를 잃어버린 도그는 쓸쓸한 할로윈을 보냅니다. 작품 전반을 견인하는 감정은 결국 그리움과 외로움이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면 이것이 더욱 심화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보려던 도그는 사람들이 많은 스키장에 가보지만 다른 이들의 행동에 큰 상처를 입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눈사람과 친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속의 세상이 제법 아름다웠지만 이내 로봇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현실을 마주하죠. 다시금 꿈을 꾸는 로봇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신을 가둔 눈과 얼음, 그리고 스크린의 벽을 넘어서 로봇은 오즈의 마법사 속 세계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해당 장면의 모티브가 된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결국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로봇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은유죠. 아무튼 노란 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처럼 빛나는 맨해튼으로 향하는 로봇. 이 꿈속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꽃들과 함께 자유롭고도 아름다운 춤을 추기도 해요. 얼마나 도구가 그리웠는지 그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무지개 넘어 환상 같은 그곳처럼 로봇의 꿈은 끝내 무너지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죠. 이들에게 재회의 계절, 여름이 돌아올까요? 그 전에 따뜻한 봄의 시간이 올 수는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수욕장과 집. 각자의 장소에서 머문 채로 애타게 상대방을 기다리던 도구와 로봇. 계절이 흐르고 봄이 찾아오면서 둘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는 새가 로봇의 품에 들어와 가정을 꾸렸고, 활발하고 다재다능한 덕은 도구와 기분 좋은 감정 교류를 시작하죠. 이때 도구와 로봇은 다시 한 차례 이별을 경험합니다. 물론 쓸쓸한 마음이 남으면서도 이제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에 조금은 더 적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어쩌면 이 둘에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을 암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1년의 사건으로 인해 6월이 돌아왔지만 둘은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됐지만 새로운 부품과 함께 조합된 로봇은 라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끝내 로봇을 찾지 못한 도그는 새로운 로봇과의 만남을 시작해요. 이후 연결점이 없을 것 같은 둘이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하기도 합니다. 함께였기에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절. 그때 즐겁게 들었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추억에 몸을 맡겨 춤을 추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그들의 옆에는 다른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죠. 앞서 그리움과 새로운 만남, 그리고 이별을 겪어봤던 둘은 새로운 상대와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하며 추억을 쌓았던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죠. 덕분에 이들은 성숙한 마무리를 선보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사이에 둔 채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죠. 같은 추억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방법. 사랑이나 우정 같은 모든 관계에 통하는 이것이 본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영화 로봇드림에서는 뉴욕의 9월을 떠올리게 만드는 심상이 크게 둘 등장합니다. 1980년대를 그 배경으로 하는 만큼 우뚝 솟아있는 뉴욕의 상징,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본 작품의 핵심 사운드 트랙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발매곡인 September이죠. 사실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즉 쌍둥이 빌딩의 이미지는 사실상 지워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미지 자체가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뉴욕을 배경으로 한다 해도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그 이미지를 무척 적극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September라는 곡 안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디스코와 펑크 장르가 섞인 만큼 본곡은 무척이나 밝고 신나는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곡의 가사말은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영화의 이야기와 완전히 연결되는 맥락 같습니다. 밝고 따뜻한 작화로 풀어내지만 그 내용은 그리움을 담아내니까요. 아무튼 이것이 뉴욕의 9월과 직관적으로 이어지는 세계무역센터의 기억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속 캐릭터들은 결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죠. 이때 불가피한 상황적 투수성과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각 캐릭터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행복했던 추억에 기반한 꿈을 꿀 따름이죠. 하지만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그들은 과거보다 나은 존재로 거듭납니다. 손을 잡는 힘을 조절하고 사랑하는 로봇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내일을 향해 춤출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9월의 아픔도 이와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을까요? 불가피한 요소들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프지만 시간은 흐르고 내일은 오기 마련이죠.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아갈 힘이 있다면 과거의 행복을 기억하며 기쁨의 춤을 나눌 수 있습니다. 9월의 기억 혹은 개개인이 경험했을 그 어떤 관계의 그리움을 본작은 따뜻한 톤 앤 매너와 이야기로 치료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영화 로봇드림은 사랑 혹은 우정 등 누구나 겪어봤을 관계의 형성과 단절을 다룹니다. 특히나 그리움과 외로움을 서술하며 개개인이 성장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사 한 줄 없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지만 그 감정만은 너무나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영화 로봇드림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개인적으로 9월의 이미지가 강하게 떠올랐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보편적인 이야기, 즉 관계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잘 표현한 작품이었네요. 뉴욕의 9월, 추억과 아픔, 그리고 내일 이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